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는 순간 세상은 오직 한 곳에만 집중했습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웨일즈 공주 케이트 미들턴의 머리 위에서 타오르듯 빛나는 저 티아라를 보십시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다이애나비의 상징인 진주 티아라나 익숙한 연인들의 매듭을 쓰고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비웃듯 왕실 금고 가장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아름답다고요? 물론입니다. 2600개의 다이아몬드가 뿜어내는 광채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왕실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 화려한 붉은 빛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저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100년 넘게 왕실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며 봉인해두었던 일종의 경고장이었습니다. 그 티아라에는 너무나도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랑을 꿈꿨지만 결국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믿어지는 저주받은 유산이 바로 저 왕관입니다. 여기서 묘한 기분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보석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이 비극적인 사연이 있고 주인을 불행하게 만든 물건을 몸에 지니는 건 불길하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미래의 왕비가 될 사람이라면 더더욱 조심했어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주를 비웃는 대담함일까요? 아니면 역사를 잊은 무모함일까요? 하지만 진짜 공포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붉은 루비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케이트가 쓰고 있는 저 모습은 누군가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조작된 가짜입니다. 원래 이 티아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는 피처럼 붉은 루비 대신 전혀 다른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신비롭고 그리고 훨씬 더 치명적인 그 돌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시간을 1853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런던은 혁신과 희망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알버트 공은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술가이자 발명가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몽상가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유리온실처럼 지어진 수정궁에서 세계 최초의 만국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의 온갖 신기한 발명품과 예술품이 그곳에 모여들었죠.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인도를 대표하는 동인도 회사가 여왕에게 바친 보석들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국적인 디자인, 연꽃과 아치 모양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문양에 알버트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예술적 영감을 모두 담아낸 걸작을 말이죠. 빅토리아 여왕은 훗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알버트는 엄청난 취향을 가졌고 내 모든 보석은 그에게 맡긴다. 알버트는 왕실 보석상 가라들을 찾아가 직접 스케치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함께 밤을 새워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티아라의 중심을 장식할 보석을 선택합니다. 그가 고른 것은 다이아몬드도 사파이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팔이었습니다. 하나의 돌 안에 루비의 불꽃, 자수정의 보랏빛, 에메랄드의 바다를 모두 품고 있는 마치 작은 우주를 가둬놓은 듯한 그 돌을 알버트는 지독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 티아라가 아내의 머리 위에서 영원히 빛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는 계산하지 못했죠. 알버트는 그 돌에서 사랑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았지만 궁전의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흘리지 않은 누군가의 눈물이었습니다. 알버트가 선물한 티아라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궁전의 홀은 경탄과 침묵으로 동시에 가득 찼습니다. 티아라 중심부에 박힌 거대한 오팔들은 빛을 받을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불꽃처럼 색을 바꿨습니다. 푸른 새벽빛, 붉은 노을빛, 초록의 숲빛이 하나의 돌 안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작은 은하계를 통째로 가둬놓은 듯한 그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모두가 넋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황홀경 뒤편에서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녀들은 구석에서 수군거렸고 귀부인들은 부채 뒤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에게 오팔은 악마의 눈이자 눈물의 돌이었습니다. 특히나 당시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월터 스콧경의 베스트셀러 소설 가이어 슈타인의 앤 때문에 오팔에 대한 공포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소설 속 저주받은 여주인공이 오팔 장신구를 착용한 뒤 끔찍한 죽음을 맞는다는 내용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죠. 오팔 시장이 붕괴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는 알버트에게 그건 그저 터무니없는 소설 속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곁에서 미신을 비웃으며 돌의 화학적 구성을 설명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이것은 사랑이었고 예술이었으며 진보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중의 여인들에게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한 비극의 예고편이었죠.
여기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모두가 불길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선물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만들었다면요. 당신은 그 사람의 마음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백 년 된 저주의 속삭임을 믿으시겠습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그의 이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티아라를 쓰고 남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결정이 자신을 남은 40년 동안 검은 상복에 가두게 될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미신은 그렇게 현실이 되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티아라가 완성되고 불과 몇 년, 알버트는 여전히 정력적이었습니다. 그는 쉴 틈 없이 국가 프로젝트를 지휘했고 자녀들의 교육을 챙겼으며 여왕의 가장 든든한 정치적 조언자였습니다. 빅토리아의 세계는 완벽하게 알버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심장이자 나침반이었습니다. 하지만 1861년 12월 윈저성에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그 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알버트 공이 장티푸스로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국의 심장이 멎는 순간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순간에 색을 잃고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디자인한 모든 보석을 치워버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는 불태워졌습니다. 그녀의 옷장은 온통 검은색 상복으로 채워졌고 남은 40년의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그 상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궁전의 시계들은 알버트가 숨을 거둔 시각에 영원히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오팔 티아라, 알버트의 사랑과 예술혼이 담겼던 그 눈부신 왕관은 이제 가장 끔찍한 저주의 증거품이 되었습니다. 빅토리아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반짝이는 오팔의 빛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생명을 앗아간 악마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티아라를 가장 어둡고 깊은 금고 속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도록 영원히 봉인해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증표는 그렇게 슬픔의 상징이 되었고 슬픔은 공포가 되어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티아라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기를 수십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애도의 시간이 흐르고 빅토리아 여왕은 남편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대영 제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왕위는 아들 에드워드 7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덴마크에서 온 아름다운 공주 알렉산드라였습니다. 그녀는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사교적이었으며 검은 상복으로 가득했던 궁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새로운 여왕으로서 그녀는 시어머니의 전설적인 보석 컬렉션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금고의 문이 열리고 먼지 쌓인 보석함들이 수십 년 만에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빅토리아 여왕이 그토록 저주했던 오팔 티아라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티아라를 손에 들고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팔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알렉산드라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서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성적인 알버트 공과 달리 미신과 영적인 세계를 깊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티아라가 시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궁중의 끔찍한 소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검은 옷을 입고 유령처럼 궁전을 떠돌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그 아름다운 오팔은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를 40년 동안 검은 과부로 만든 악마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그 운명을 물려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저주를 자신에 대해서 끊어버리겠다고. 그리고 그녀가 내린 결정은 왕실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어쩌면 가장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여왕은 티아라를 왕실 보석상 가라드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문은 수선이나 세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거 명령이었습니다. 이 티아라에 박힌 모든 오팔을 당장 빼내시오. 보석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버트 공이 직접 고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완벽한 품질의 오팔을 전부 떼어내라니 그것은 예술작품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저주가 깃든 돌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닿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곧 정교한 세공도구를 든 장인들이 티아라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보석 세공이라기보다는 마치 종양을 제거하는 외과 수술처럼 보였습니다. 팅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오팔을 고정하고 있던 금속 발톱이 하나씩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오팔이 차가운 금속 쟁반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오팔들이 차례차례 뽑혀나갔습니다. 알버트 공의 사랑과 빅토리아 여왕의 눈물이 담겨있던 그 영롱
귀중한 보석들은 이제 그저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쟁반 위를 뒹굴었습니다. 티아라는 순식간에 텅 빈 눈을 가진 해골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역사적인 예술품을 개인의 미신 때문에 영구적으로 훼손한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평안을 위해 과거의 유산을 파괴할 권리가 과연 그녀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어쨌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티아라에서 저주의 근원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텅 비어버린 그 상처에는 무엇을 채워 넣어야 했을까요? 알렉산드라는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텅 빈 티아라에 상처를 채울 보석. 알렉산드라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 금고 다른 한편에 보관되어 있던 시어머니 빅토리아 여왕이 네팔의 통치자에게서 선물받았던 버마산 루비 컬렉션이었습니다. 핏방울처럼 선명하고 강렬한 붉은색, 비둘기의 피라 불리는 가장 순수한 빛깔의 그 루비들은 오팔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비는 수세기 동안 질병과 악령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불행으로부터 주인을 지켜주는 전사의 돌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눈물의 돌이 아니라 피의 돌이었고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보호의 방패였습니다. 알렉산드라에게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술적인 행위였습니다. 독을 해독제로 치료하는 것과 같았죠. 장인들은 여왕의 명령에 따라 오팔이 뽑혀나간 텅 빈 자리에 붉은 루비들을 하나씩 박아넣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창백했던 티아라의 뼈대에 따뜻하고 강렬한 피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루비가 제자리를 찾았을 때 티아라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창백한 유령 같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핏빛 갑옷을 두른 여전사처럼 위풍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주는 깨졌고 공포는 붉은빛 뒤에 봉인되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라는 완벽하게 안전한 왕관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 승리의 상징을 매일같이 자랑스럽게 착용했을까요? 역사는 때로 가장 아이러니한 반전을 준비해놓곤 합니다. 알렉산드라의 왕은 자신의 손으로 되살린 이 붉은 티아라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워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비극적인 운명이 자신에게 옮겨붙을 거라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이 티아라를 공개 석상에서 단 한 번 독일 국빈 방문 때 착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저주를 막기 위해 너무나 극단적인 방법을 쓴 나머지 그 티아라 자체가 그녀에게는 끔찍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루비로 덮어버렸지만 그 아래에 있던 오팔의 잔상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을 수도 있죠. 결국 그녀는 이 안전한 왕관을 거의 쓰지 않았고 다시 한번 티아라는 왕실 금고 깊숙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저주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오팔의 영혼은 뽑혀 나갔고 루비의 육신은 버려졌습니다. 티아라는 생명을 잃은 아름다운 박제품처럼 어둠 속에서 수십 년을 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주를 피하려다 보석의 생명마저 끊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타나 금고의 문을 열고 그 위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닦아내기 전까지는요. 이 티아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것은 알렉산드라의 며느리도 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손자 며느리였습니다. 훗날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비 퀸 마더라 불리게 될 바로 그 여자 말입니다. 1936년 남편 조지 6세가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르면서 엘리자베스 보우스라이어는 새로운 왕비가 되었습니다. 훗날 우리가 퀸 마더라고 부르게 될 그녀는 강인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저주나 낡은 미신 따위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오리엔탈 서클렛은 그저 눈부시게 아름다운 예술작품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금고 속에서 잊혀져 있던 티아라를 꺼내내 들고는 한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에게 이 티아라는 빅토리아의 눈물도 알렉산드라의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눈부신 다이아몬드와 타오르는 루비의 완벽한 조화만이 보일 뿐이었죠. 그녀는 이 티아라가 마치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티아라를 자신의 상징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대관식 초상화에서부터 50세 생일 기념사진, 그리고 딸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 날까지 그녀는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순간마다 어김없이 이 붉은 왕관을 착용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 아래 티아라는 마침내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어두운 과거를 떨쳐내고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건에 깃든 기운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퀸 마더의 긍정
긍정적인 에너지가 티아라에 얽힌 저주를 정화시킨 걸까요? 아니면 그저 미신을 믿지 않는 강한 정신력의 승리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녀 덕분에 티아라는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겪었던 비극과 공포를 씻어내고 사랑받는 보석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딸에게 왕관이 넘어가는 순간 티아라의 운명은 다시 한번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2002년 101세의 나이로 퀸마더가 세상을 떠나자 오리엔탈 서클렛은 마침내 현존하는 군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꼈던 보석이니 딸인 여왕 역시 자주 착용하며 어머니를 기릴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70년에 달하는 기나긴 재위 기간 동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 붉은 티아라를 착용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2005년 몰타를 국빈 방문했을 때가 유일한 기록입니다. 수많은 국빈 만찬과 행사 그리고 공식 초상화 촬영이 있었지만 여왕은 의도적으로 이 티아라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는 어머니처럼 미신을 믿지 않는 실용적인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누구보다 왕실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티아라가 고조 할머니 빅토리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할머니 알렉산드라가 왜 그토록 이 티아라를 두려워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티아라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이면에는 복잡하고 어두운 역사가 겹겹이 쌓여 있었죠. 어쩌면 여왕은 그저 어머니의 유품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금고에 조용히 보관해두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왕에게는 수백 개의 다른 티아라가 있었습니다. 굳이 증조할머니의 눈물과 할머니의 공포, 그리고 어머니의 집착에 가까운 애정이 뒤섞인 이토록 복잡하고 무거운 사연을 가진 물건을 쓸 이유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여왕의 침묵 속에서 티아라는 다시 한번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두가 이 티아라는 이제 역사의 유물로만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왕세 좀비가 나타나 금고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간은 흘러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왕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대중은 왕실의 모든 것을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 공주 케이트 미들턴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영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버킹엄 궁전에서 열린 국빈 만찬, 케이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바로 그 오리엔탈 서클렛을 선택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죽음, 저주, 공포, 집착, 그리고 무관심의 역사를 거쳐온 바로 그 티아라를 말입니다. 그녀가 티아라를 쓰고 등장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비극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붉은 루비는 현대적인 붉은 드레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강렬하고 세련된 패션 아이템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오팔의 저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티아라의 디자인이 얼마나 드레스와 잘 어울리는지, 그녀의 스타일이 얼마나 대담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100년 묵은 유령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완벽하게 테마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와의 화해를 의미하는 걸까요? 케이트가 이 티아라에 얽힌 모든 역사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수많은 보석 중 하나로 그날 입을 드레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골랐을 뿐일까요? 어쩌면 그녀에게 이 티아라는 그저 패션이었을 뿐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케이트의 선택으로 인해 티아라는 마침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리엔탈 서클렛의 이야기는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보석을 거쳐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사랑은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 슬픔이 되었고 그 슬픔은 미신과 뒤섞여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 파괴되고 재창조되었으며 그 결과물은 또 다른 여인에게는 자신감의 상징이, 그 딸에게는 부담스러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에는 화려한 패션이 되었습니다. 티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17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붉은 루비는 빅토리아의 눈물을 기억하고 알렉산드라의 떨리는 손길을 기억하며 퀸마더의 환한 미소를 기억하고 엘리자베스 2세의 조용한 외면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트 미들턴의 시대를 지켜보고 있죠. 훗날 샬럿 공주가 혹은 그 후대의 또 다른 여왕이 이 티아라를 쓰게 될 때 그들은 이 왕관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 티아라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버트 공의 비극적인 사랑과 천재적인 예술 감각이 담긴 원래의 오팔 디자인을 복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이겨낸 강인한 생존의 상징, 현재의 루비 버전을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왕과 왕비는 사라져도 왕관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